평화로운 봄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창가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들려오는 택배 소리에 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명품 쇼핑백이 놓여 있었죠. 이게 뭐지? 배송 라벨을 확인하니 수취인은 제 이웃인 사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잘못 배달된 듯했지만 봉투 속 명품백의 가격표를 무심코 보게 되었고 그 금액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런 고가품을 누가? 망설임 끝에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죠. 며느라, 우리 집에 명품백이 배달됐는데 혹시 아는 물건이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 네, 어머님. 제가 주문한 건데 실수로 배송지를 잘못 입력했나 봐요. 의아함이 밀려왔습니다. 얼마 전만 해도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아들이 돈을 빌려갔는데 어떻게 이런 명품을 살 수 있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런데 며느라, 이런 비싼 가방은 어떻게 살 수 있었니? 아들이 요즘 돈이 없다고 하던데.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며느리가 서둘러 대답했어요. 그게 어머님 생신 선물로 준비하던 거예요. 친정에서 조금 보태주셔서. 직감적으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방 태그에는 사부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생일은 아직 몇 달이나 남았거든요. 정말 내 선물이니? 근데 왜 사부인 이름으로 된 거야? 며느리의 대답이 더욱 당황스러워졌습니다. 아, 그게 제가 잠시 집에 들를 테니 그때 설명드릴게요. 가방은 그대로 두시면 제가 찾아갈게요. 전화를 끊고 쇼핑백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이제껏 믿고 있던 며느리와 아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의심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어요. 명품백 사건이 있고 정확히 일주일 후 갑작스레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이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었어요. 엄마, 오랜만이네요. 평소와 달리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아들의 모습에 저는 무슨 일인지 눈치챘습니다. 그래, 들어와. 마침 국 끓여놨어. 식탁에 앉아 밥을 먹는 중에도 아들은 계속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죠. 국물만 휘적거리다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사실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말해봐. 무슨 일인데?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숙이며 말했죠. 이번 달에 좀 빠듯해서 50만 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명품백이 생각나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일단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왜 그래? 또 돈이 모자라니? 아들은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집 관리비랑 카드값이 좀 밀려서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저는 아들의 눈빛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고 느꼈죠. 아들아, 솔직히 말해봐. 집안 경제 상황이 어떤지 네가 제대로 알고는 있니? 예상대로 아들은 눈을 피하며 답했어요. 그게 집안 돈 관리는 와이프가 다 해서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가장인데 어떻게 가정 경제를 전혀 모를 수가 있니? 얼마 전에 명품백은 어떻게 살 형편이 된 거야?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굳었죠. 무슨 명품백요? 저는 일주일 전 일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듣더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 거 처음 들어요. 와이프가 그런 걸 샀다고요? 이 말을 들은 저는 더욱 걱정이 되었어요. 아들 내외 사이에 경제적 비밀이 있다는 게 분명해 보였거든요. 네 아내와 솔직하게 대화 좀 해봐. 이렇게 서로 모르게 돈을 쓰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집에 가서 얘기해 볼게요. 결국 50만 원을 빌려주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의문의 명품백, 돈에 대해 전혀 모르는 아들, 그리고 자꾸 쌓여가는 가계빚. 이 모든 것이 예사롭지 않게 느껴졌고 가족의 미래가 걱정됐습니다. 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사흘 후 오후 티타임을 즐기던 중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며느리가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시 시간 좀 있으세요? 그래, 들어와. 마침 차 마시는 중이었어. 거실로 들어온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차를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이는 듯했죠. 평소와 달리 손톱을 물어뜯는 모습이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말해보렴. 얼굴이 안 좋아 보이네. 며느리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어머님께 상담드릴 게 있어서요. 제가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이 있어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며 며느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어떤 사업인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창업 많이 하더라. 며느리의 눈이 갑자기 반짝였습니다. 유기농 식품과 친환경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건강과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시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래,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사업 계획은 구체적으로 세웠니? 네. 이미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고 도매처도 알아봤어요. 문제는 며느리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문제는 뭐니? 초기 자금이요. 상품 구매, 웹사이트 제작, 마케팅 비용까지 합치면 5천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명품백을 사고 생활비가 부족하다더니 이제는 5천만 원이라니. 5천만 원이라고? 그건 적은 돈이 아닌데.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제가 몇 년 동안 모아둔 돈이 있지만 많이 부족해서 사실 어머님께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명확해졌어요. 그 돈을 내가 빌려줬으면 하는 거니? 네. 가능하시다면요. 사업이 궤도에 오르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꼭 갚을게요. 제 머릿속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어요. 아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큰 돈을 요구한다는 것이 정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아들이랑은 이야기해봤니? 가정 경제에 영향을 미칠 큰 결정인데. 며느리의 표정이 살짝 굳었습니다. 아직이요. 제가 먼저 어머님께 의견을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큰 결정이니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야겠다. 그리고 아들과 꼭 상의해보렴. 며느리는 실망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떠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품백, 생활비 부족, 그리고 이제는 5천만 원의 사업 자금까지. 뭔가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 퍼즐 같았죠. 며느리의 사업 제안 이후 일주일이 지난 토요일, 아들이 세금 관련 서류를 맡기고 간 서류 가방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낯선 통장을 발견했습니다. 통장 겉면에는 며느리의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지?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보았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멈췄습니다. 매달 상당한 금액이 꾸준히 입금되어 있었고 최근 명품 브랜드 이름으로 추정되는 출금 내역도 여러 건 보였죠. 세금 서류를 찾으러 왔는데 전화 먼저 해볼걸. 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세금 서류 찾다가 며느리 통장을 발견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놀랍게 들렸습니다. 와이프 통장이요? 어떤 통장인데요? 매달 큰 금액이 입금되는 통장인데 너도 모르는 거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런 통장이 있었나요? 저는 처음 들어요. 저는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네가 몰랐다고?
매달 300만 원 넘게 입금되고 명품 구매 내역도 있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뭐라고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통장은 생활비 빠듯하게 남는데. 심각성을 느낀 아들이 서둘러 집으로 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통장을 보며 아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죠. 이건 와이프 이름 맞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들아, 부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아들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분명 설명이 있을 거예요. 저는 통장의 거래 내역을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입금은 어디서 오는 거지? 그리고 이 출금 내역들. 다 명품 브랜드네. 지난번에 본 그 가방도 여기 있고.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지금 당장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저는 아들의 팔을 잡았습니다.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이야기해봐. 가정 경제에 대해 서로 솔직하게 대화할 필요가 있어.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통장을 가방에 넣었어요. 네, 알겠어요. 오늘 저녁에 확실히 얘기해 볼게요. 아들이 떠난 후 창가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빠듯한 생활비 때문에 돈을 빌리러 오면서도 비밀 통장으로 명품을 사고 있었다니. 이 모든 상황이 점점 미로처럼 복잡해져 갔어요. 아들 부부의 관계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밀 통장 발견 이후 사흘 만에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뜨개질을 하던 중이라 조금 귀찮은 마음으로 문을 열었는데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무슨 일이 있니?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지만 차를 마시자는 제 권유에도 손사래를 쳤습니다. 평소와 달리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죠. 어머님,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뜨개질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표정이 안 좋니? 며느리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제 친정어머니께서 많이 아프세요. 그 말을 듣자 저도 모르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사부인이 어디가 아프신데? 간에 문제가 생겨서 큰 수술을 받으셔야 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죠.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 정말 걱정되겠구나. 상태가 많이 위중하시니? 네. 의사 선생님께서 빨리 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하셨어요.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병원비는 얼마나 든다고 하던?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1,000만 원 정도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큰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았거든요. 1,000만 원이라고? 보험은 안 되니? 일부는 보험 처리가 되지만 특수 치료가 필요해서 그리고 병원비 외에도 간병비, 약값 등이 많이 들어요. 며느리의 얼굴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정말 죄송하지만 도움을 청하러 왔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갑작스러운 요청에 당황스러웠지만 사부인의 건강이 위급하다면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들은 이 일을 알고 있니? 며느리가 갑자기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이요. 남편이 요즘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서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조용히 해결하고 싶어요. 저는 명품백 사건도 있어서 의문이 들었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어요. 알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며느리의 눈에서 안도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황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주었습니다.
아무리 비밀 통장 건이 걸려 있다 해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이라면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걱정하지 마. 가족은 어려울 때 돕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하고 며느리의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마음 한편에는 걱정이 있었지만 사부인의 건강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죠. 돈 보냈어. 사부인 수술 잘 됐으면 좋겠다. 며느리의 회신이 바로 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님. 어머님의 도움 덕분에 어머니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며 제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왜 아들에게 비밀로 해야 하는지, 그리고 며느리의 비밀 통장과 이 상황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수술비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난 후 사부인의 회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한 보양식과 과일을 들고 병문안을 가기로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미리 연락하지 않고 깜짝 방문하기로 했어요. 사부인께 영양 보충되시라고 이것 좀 갖다 드려야겠다. 차에 짐을 싣고 사부인 댁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해서 주차를 하는데 며느리의 차가 보여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는 순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진짜 사부인 너무 순진하시다니까? 그러게 말이에요. 그냥 말만 했는데 바로 1,000만 원을 보내주시다니. 얼어붙은 손가락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갑자기 실내가 조용해졌고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며느리와 사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사부인께 보양식 좀 갖다 드리려고. 수술 후 회복 잘 되고 계신가 싶어서. 사부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빠르게 표정을 정리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TV가 켜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와인 2잔과 고급 과자들이 놓여 있었어요. 병원에서 막 퇴원한 환자의 집 분위기가 아니었죠. 사부인, 수술은 잘 끝나셨나요? 많이 회복되셨나 봐요. 사부인은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네. 생각보다 회복이 빨라서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어요. 보양식을 주방에 놓으며 두 사람의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며느리는 계속 손을 비비며 불안해 보였죠. 어머님, 갑자기 오셔서 깜짝 놀랐어요. 미리 연락 주셨으면. 아들에게도 비밀로 하는 일이라 나도 조심스러웠거든. 사부인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왔어. 사부인은 머뭇거리다 소파에 앉으셨어요. 정말 감사해요, 사부인.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사부인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얼굴색이 좋았고 움직임도 자연스러웠죠. 큰 수술을 받은 지 일주일 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사부인 간 수술이 어땠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순간 사부인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네.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요. 어디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어요? 혹시 진단서나 영수증 같은 것 좀 볼 수 있을까요? 나중에 보험 청구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부인이 당황한 눈빛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그게 서류는 지금 어디 있는지. 며느리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리해서 나중에 드릴게요. 지금은 어머니가 쉬셔야 해서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더 따져 물으면 분위기가 어색해질 것 같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래, 그럼 난 이만 가볼게. 사부인 빨리 건강해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웃음소리, 건강해 보이는 사부인, 그리고 병원 서류를 보여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사부인 집에서 돌아온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무언가 이상하다는 확신이 커져갔어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죠. 아들아, 지금 통화할 수 있니? 네,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사부인 건강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서. 혹시 장모님이 최근에 큰 수술 받으신 거 알고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모님이요? 아니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무슨 수술인데요?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이 현실로 다가오는 느낌이었죠. 며느리가 사부인이 간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 1,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도와줬는데. 뭐라고요? 1,000만 원이요? 장모님은 그냥 정기 검진 받으신다고만 들었어요. 게다가 어제 저녁에도 통화했는데 아무 말도 없었는데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럼 사부인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니? 네, 별 문제 없으세요. 그냥 나이 드시니까 가끔 피곤하다고 하시는 정도.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일을 아들에게 모두 이야기했어요. 며느리의 부탁, 1,000만 원 송금, 그리고 어제 사부인 집 방문해서 본 광경까지. 이게 무슨... 저도 전혀 몰랐어요. 제가 당장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다려. 너무 감정적으로 대하지 마. 먼저 정확한 사실부터 확인해야 해. 어떻게 침착할 수가 있어요? 와이프가 엄마를 속이고 그런 큰돈을... 저도 믿기지가 않네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아, 내가 직접 확인해 볼게. 네가 나서면 가정 분위기만 더 험악해질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며느라, 사부인 병원 진료 기록과 영수증 좀 보내줄래? 보험 처리를 도와주고 싶어서. 불과 몇 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네, 어머님. 제가 정리해서 곧 보내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지만 그 후로 3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죠. 며느라, 진료 기록은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아, 그게 병원에 연락했는데 주말이라 월요일에 받을 수 있대요. 죄송해요, 어머님. 석연치 않은 변명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된 것 같았어요. 알았어. 그럼 월요일에 받자. 그런데 사부인이 정말 수술을 받으신 게 맞니?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수술 받으셨죠. 왜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제 사부인께서 너무 건강해 보이셔서 잘 지내시는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거든.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네. 회복이 빠르셔서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통화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확인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사부인께 직접 물어보는 것. 다음 날 아침,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굳은 표정의 아들과 눈물 자국이 역력한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손에는 여행 가방이 들려 있었고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들어오렴. 무슨 일이니? 거실로 안내하자 두 사람은 서로 떨어져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손수건만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어머니, 어젯밤에 와이프랑 밤새 이야기했어요. 처음엔 계속 변명하다가 결국 모든 걸 실토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고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와이프가 어머님께 받은 수술비로 장모님과 함께 유럽 여행을 다녀왔대요. 아무런 수술도 없었고 장모님 건강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준 1,000만 원으로 호화 여행을 즐겼다니 이런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제게는 보험으로 처리됐다고 거짓말했대요. 저도 믿기지 않아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친정어머니가 평생 꿈꿔오던 유럽 여행이었는데 제 욕심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런 큰 거짓말을 어떻게 할 수 있었니? 가족을 속이고 그것도 병을 핑계로? 제가 어머니한테 제안했어요. 크루즈 여행이 너무 가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했거든요. 그때 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면 돈 나올 거라고.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양심적인 행동인지 알기나 해. 가족 간의 신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생각해 봤어? 며느리는 계속 고개만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그동안 사부인이 수술비로 빌려달라는 이유가 그거였구나. 사부인도 이 계획에 가담한 거지.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저만 계획했는데 나중에 어머니께 말씀드리니 같이 하자고. 참담한 심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속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돈은 어떻게 쓰였는지 정확히 말해봐.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크루즈 여행 패키지가 600만 원이었고 쇼핑과 관광에 3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제가 책임지고 모두 갚겠습니다.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동시에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책임지겠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물 한 잔을 마셨어요. 돌아와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건 신뢰야. 너희는 그 신뢰를 깨버렸어. 며느리의 어깨가 더 심하게 떨렸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일단 집에 가서 더 이야기해봐. 지금은 내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구나. 두 사람이 떠난 후 혼자 남은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이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상처였어요. 사흘 후 아들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족 회의를 하자는 전화였어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저를 포함한 셋이서 함께 이야기할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도착한 아들은 혼자 들어와 커피를 마시며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며느리는 언제 오니? 조금 늦는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장모님한테 들러서 오겠대요.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겁게 들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사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집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대화를 안 하고 있어요. 와이프는 계속 눈물만 흘리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창밖을 바라보며 아들의 대답을 들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던 중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열게. 며느리는 전과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옷차림 그리고 갈색 봉투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거실로 들어와 조용히 앉은 며느리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세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해봤어. 우리 셋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야기해보자.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선 어머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님의 선의를 이용해 거짓말을 했고 신뢰를 저버렸죠. 아들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아내의 행동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 가정 경제에 무관심했다는 점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며느리가 천천히 봉투를 열어 안에 내용물을 꺼냈습니다. 이건 유럽 여행 영수증과 제 앞으로 된 적금 해약서예요. 지금 당장 300만 원을 모았고 나머지는 매달 갚아나가겠습니다. 아들이 뒤이어 말했어요. 제 보너스가 이번 달 말에 나올 예정이에요. 그걸로 500만 원 정도 더 갚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돈을 갚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었어요. 돈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가장 아픈 건 너희가 나를 속였다는 사실이야. 특히 병을 핑계로 했다는 게.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말 죄송해요. 당시에는 그저 한 번의 여행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상처를 드릴 줄 몰랐어요. 아들이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동안 서로 대화도 잘 안 했다더니 조금씩 화해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는 정직하게 그리고 책임감 있게 살아가겠습니다. 테이블 위에 봉투를 바라보다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용서하는 건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건 느껴져. 이제부터 서로 솔직하게 대화하면서 신뢰를 다시 쌓아가자. 세 사람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지만 이제는 치유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앞으로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함께 식사하면서 가족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아들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아픔을 딛고 새롭게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았어요. 가족 회의 이후 석 달이 흘렀고 모든 것이 좋아지는 듯 했습니다. 매달 약속대로 가족 식사와 경제 상황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고 며느리는 매달 성실하게 돈을 갚아나갔어요. 어느 평화로운 토요일 오후 정원에서 꽃을 가꾸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내일 가족 모임에 갈 때 제가 음식 좀 준비해 갈까요? 그래, 고마워. 아들은 회사 출장에서 잘 돌아왔니? 네, 어제 저녁에 왔어요. 피곤해서 일찍 자긴 했지만요.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모습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으로 돌아온 것 같아 기분이 좋았어요. 그럼 내일 점심에 보자. 고생했어. 정원으로 돌아와 꽃밭을 정리하고 저녁 준비를 위해 마트에 가기로 했습니다. 대형마트 창과 코너에서 채소를 고르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배송은 내일 오전까지 가능하신가요? 고개를 돌리자 멀리서 며느리가 보였습니다. 반갑게 인사를 하려다 멈췄어요. 며느리 옆에는 사부인이 서 있었고 두 사람은 마트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카드로 할게요. 그런데 영수증은 따로 발급 안 해주셔도 돼요. 숨어서 지켜보는 것이 떳떳하지 않았지만 무언가 수상한 느낌에 계속 지켜봤어요. 며느리가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는데 그 카드는 제가 아들에게 준 가족 카드였습니다. 두 사람이 계산을 마치고 향한 곳은 마트 내 명품 매장이었어요. 놀라움을 감추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아, 혹시 가족 카드로 큰 지출 있었니? 아니요, 특별한 건 없었어요. 왜 물으세요? 그냥 확인차. 내가 오늘 마트에서 며느리 봤거든. 아, 장 보러 갔다고 했어요. 뭐 특별한 일 있으셨어요? 아들이 모르는 눈치여서 더 추궁하지 않았어요. 아니, 괜찮아. 내일 모임에서 보자. 전화를 끊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다시 돌아온 줄 알았던 신뢰가 흔들리는 느낌이었어요. 제대로 확인해 봐야겠다 싶어 아들 명의로 된 카드 내역을 조회해 봤습니다.
아들이 일을 맡긴 적이 있어서 인터넷 뱅킹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거든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근 명품 구매 내역이 여러 건 있었고 고급 레스토랑 결제도 눈에 띄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다음 달 출국 예정인 발리행 항공권 결제 내역이었습니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던 거야? 실망감과 배신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변했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제 착각이었나 봅니다. 증거를 모두 프린트해 내일 모임에 가져가기로 했어요. 이번엔 단호하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님, 내일 뭐 사오면 될까요? 방금 온 며느리의 문자를 보며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다니. 아무것도 안 사와도 돼. 내가 다 준비할게.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어떤 표정으로 그들을 마주해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 고민되었어요. 가족 모임 당일 아침, 프린트한 카드 내역을 봉투에 넣어 식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진실을 밝히고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이었어요. 현관종이 울리자 심호흡을 한번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며느리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고 아들은 그 뒤에 와인 한 병을 들고 서 있었어요. 들어오렴. 음식은 거의 다 준비됐어. 두 사람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고 어제 마트에서 본 장면이 꿈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가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글쎄, 차라도 바꿨니?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선물이에요. 실은 어머님 생신 기념으로 저희랑 같이 여행 가시면 어떨까 해서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죠. 그래? 어디로 여행을? 발리요. 어머님께서 예전에 가보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다음 달에 3박 4일로 예약했어요.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제 본 항공권 결제가 바로 이 여행이었군요. 하지만 마트에서 보고 들은 것을 생각하면 여전히 뭔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그런데 비행기 표가 꽤 비쌀 텐데 경제적으로 괜찮겠어? 아들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회사에서 프로젝트 성과금도 받고 저희 둘 다 열심히 모았어요. 어머니 모시고 가는 여행은 제가 책임질게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추궁할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지. 그렇구나. 고맙다. 근데 어제 마트에서 너희 봤는데 왜 나한테 인사 안 했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마트요. 아, 제가 어머니를 못 봤나 봐요. 언제 오셨었어요? 오후 4시쯤. 너랑 사부인이 명품관에서 뭔가 사는 걸 봤어.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여보, 어제 어머니랑 마트에서 만났다고 안 했잖아. 그리고 장모님은 어제 부산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여기 카드 내역이 있어.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며느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이게 다 뭐야? 발리 항공권은 설명했는데 이 명품 구매 내역은 뭐야? 아들이 카드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며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또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가슴 아픈 마음을 억누르며 차분히 물었어요. 또 거짓말하고 있었니? 명품 구매하고 고급 식당 다니고
그리고 사부인은 어제 부산에 있다면서? 아들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편한 줄 알았던 며느리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족 모임 다음 날, 이웃인 김 여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차를 대접하며 무슨 일인지 물었는데 그녀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있잖아요. 말해야 할지 고민했는데. 어제 백화점에서 사부인님이랑 따님이랑 만났어요.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어제 그 소동 이후에도 또 쇼핑을 갔다니. 어제요? 정말 백화점에서 보셨어요? 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명품관에서요. 제가 얼굴만 알아서 인사는 못 드렸는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걸 우연히 들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기다렸어요. 그분들이 시어머니는 모를 거야라면서 웃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엔 발리 여행 빌미로 돈 좀 더 받아내자는 말도 하시더라고요. 마치 얼음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습니다. 어제 밝혀진 진실보다 더 심각한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어떤 물건을 보고 계셨는지도 기억나세요? 명품 가방이랑 지갑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건 살 형편이 안 되니까 눈요기만 하고 있었는데 두 분은 진짜로 사시더라고요.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김 여사를 배웅한 후 즉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지금 이야기 좀 할 수 있니? 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정말 죄송해요. 와이프랑 심각하게 대화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피곤해 보였지만 그에게 김 여사의 제보를 알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방금 이웃 김 여사가 다녀갔는데 어제 백화점에서 사부인과 며느리를 봤대.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네? 어제요? 와이프는 집에서 하루 종일 울고 있었다고 했는데. 김 여사 말로는 두 사람이 명품관에서 쇼핑하는 걸 봤대. 그리고 발리 여행을 핑계로 돈을 더 받아내자는 이야기도 들었고.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아마도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어머니, 이건 저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나도 믿기 힘들지만 이웃의 말과 어제 우리가 확인한 카드 내역을 보면 뭔가 의도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아들이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다니.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함께 해결하자.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상황은 더 깊고 복잡했어요. 석 달 동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는 게 가장 큰 충격이었죠.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고 발신자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와이프랑 통화했어요. 처음엔 부인하다가 결국 인정했습니다. 어제 장모님이랑 정말 백화점에 갔었대요. 그래? 너한테는 뭐라고 하던? 장모님이 우울해서 기분 전환시켜드리러 갔다고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들으신 발리 여행 얘기는 부인하더라고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부터가 거짓인지 구분하기 힘들었어요. 아들아, 이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것 같아. 이렇게 계속 속으면서 살 수는 없잖니. 김 여사의 정보를 받은 지 이틀 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직접 더 깊이 파헤쳐 보기로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전문 상담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그의 추천으로 가족 재정 전문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계좌와 카드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아들의 동의를 얻어 모든 금융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서류 가방을 들고 제 집으로 찾아왔죠. 어머니, 여기 지난 1년간의 모든 내역이에요. 은행 통장, 카드 명세서, 심지어 적금 해지 기록까지 다 가져왔습니다. 고마워.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더 이상 속고 싶지 않아요. 어제 와이프랑 또 크게 다퉜거든요. 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어요. 다툰 이유가 뭐였니? 장모님과의 쇼핑건 때문에 왜 거짓말했냐고 물었더니 오히려 저더러 의심이 너무 심하다고 화를 내더라고요. 아들은 자리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던 걸까요? 자책하지 마.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몇 달 전 기록을 살펴보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뭐지? 같은 날짜에 2번의 현금 인출이 있네. 아들이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이네요. 같은 날 다른 지점에서 300만 원씩 2번 인출했어요. 이건 제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더 깊이 파고들수록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적금을 몰래 해지한 기록, 아들 몰래 만든 신용카드, 그리고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사부인 명의로 된 통장에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이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맞아. 너희 집 생활비가 매달 이렇게 새고 있었던 거야? 저도 믿기지 않아요. 월급의 절반 이상이 이상한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었네요. 아들의 표정은 분노와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우리가 확실한 증거를 갖게 됐으니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자. 어떻게요? 이렇게 오랫동안 속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믿고 살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당장 답하기는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먼저 직접 대면해서 이 모든 증거에 대해 물어봐야겠다. 그리고 사부인도 함께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이제는 모든 것을 명확히 해야 할 때입니다. 서류를 정리하며 내일 있을 대면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결심이 섰어요. 증거를 모은 다음 날, 저는 며느리와 사부인을 함께 초대했습니다. 아들은 오후 늦게 합류하기로 했고, 저는 두 사람을 단독으로 만나 대화하고 싶었어요. 현관종이 울리자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인가 했어요. 며느리가 먼저 인사했고 그 뒤로 사부인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어요. 들어와요.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 좀 나눕시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밝았지만 눈빛에서 약간의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부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렀어. 사부인, 며느리야. 내가 직접 물어볼게. 내 돈으로 뭘 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말해줄래? 두 사람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불안해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부인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내 펼쳤어요. 이건 지난 1년간의 모든 금융 기록입니다. 며느리가 몰래 만든 신용카드, 적금 해지 내역, 그리고 사부인 명의로 된 통장까지. 며느리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부인은 갑자기 자세를 바꾸며 방어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추궁하시는 거예요? 잘못이 아니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병을 핑계로 돈을 받아 여행 가고 가족 카드로 명품 구매하고 다 알고 있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사부인이 놀란 표정으로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예. 왜 그렇게 쉽게 자백하는 거야? 아직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잖아.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부인을 바라봤습니다. 사부인, 이제 그만하세요. 거짓말로 돈을 받아내고 며느리를 조종해서 우리 가족을 분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사부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뭐라고요? 이게 다 제 딸을 탓하려는 수작이군요. 돈 좀 있다고 유세 떠시는 거예요? 유세라뇨? 제 돈으로 명품 사고 여행 다니면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죠. 사부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이 들어왔어요.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밖에서도 들렸어요. 며느리는 더욱 심하게 흐느꼈고 사부인은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았어요. 아들아, 와서 이 서류들 좀 봐. 내 아내와 장모님이 그동안 우리 등 뒤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보여주는 증거야. 아들이 서류를 살펴보며 충격에 빠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어요. 여보,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리고 장모님도 이 일에 관여하신 거고요? 그 순간 사부인이 갑자기 며느리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나가자. 이런 집안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어. 아들이 단호하게 문 앞을 막아섰어요. 안 됩니다, 장모님. 오늘은 모든 것을 확실히 밝히고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진실대면 후 저는 복수를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화를 내거나 관계를 단절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법적 대응과 함께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기로 했어요. 먼저 변호사를 찾아가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 금융사기로 고소할 근거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변호사의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빛이 번쩍였어요. 어떤 제안인가요? 그들의 계획에 일부러 넘어가는 척하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녹음이나 문자 메시지 같은 직접적인 증거가 있으면 나중에 법정에서 훨씬 유리하죠. 변호사의 제안은 영리했습니다. 그들의 속임수에 한 번 더 속는 척하면서 더 강력한 증거를 모을 수 있었어요. 아들과 상의한 후 이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죠.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또 다시 그들에게 속는 척 하면서요? 괜찮아. 이번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거야. 며칠 후 며느리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목소리를 최대한 부드럽게 유지하며 화해의 의사를 전달했어요. 며느라, 그동안 생각해봤는데 우리 다시 대화해보면 어떨까? 가족인데 이렇게 서로 등지고 살 수는 없잖니. 며느리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기회를 포착한 듯 목소리를 바꿨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저도 정말 후회하고 있었어요. 다시 기회를 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며칠 뒤 커피숍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잡았고 그 자리에 가기 전 미리 녹음 장치를 준비했어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준비를 마쳤죠. 커피숍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을 때 그녀의 눈에 계산적인 빛이 스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반성하는 척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의 진짜 의도가 드러났어요.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업 아이템을 찾았는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온라인 쇼핑몰인데 시작 자금만 있으면 금방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 정도요. 물론 빌려주시는 거니까 이자도 드리고 꼭 갚을게요. 마치 대본을 외운 듯 매끄럽게 말하는 며느리의 모습에 속으로 놀랐습니다. 겉으로는 관심 있는 척 고개를 끄덕이며 더 많은 정보를 끌어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은 아들이 알고 있니? 아직이요. 먼저 어머님께 여쭤보고 확답을 받으면 말씀드리려고요. 이렇게 1시간 넘게 그녀의 계획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커피숍을 나온 후 바로 변호사에게 녹음 파일을 보냈어요. 이제 사부인까지 함정에 빠뜨릴 차례였죠. 변호사님,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할까요? 좋은 시작입니다.
하지만 사부인의 직접적인 관여도 증명할 수 있다면 케이스가 더 단단해질 겁니다. 다음 타깃은 사부인이었고 저는 더 큰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이제 복수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사부인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저는 며느리와의 만남 이후 3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계획하에 사부인에게 직접 연락했어요. 전화를 걸기 전 손이 떨려 잠시 망설였지만 가족을 위해 이 일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결심을 다졌습니다. 여보세요, 사부인. 네, 누구시죠? 아, 며느님이시군요. 사부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경계하는 듯했어요. 저는 최대한 유약하고 죄송스러운 목소리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사이에 있었던 일로 마음이 무거워서 직접 사과드리고 싶어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저희 딸한테 상처 준 것도 모자라서. 저는 그녀의 말을 부드럽게 끊고 제안을 던졌어요. 그래서 사부인을 직접 뵙고 대화하고 싶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말한 사업 계획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고 있거든요. 전화기 너머로 사부인의 태도가 확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죠. 아, 그러세요? 그럼 언제 만나실래요? 이틀 후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합법적으로 녹음하기 위해 레스토랑 매니저의 협조도 미리 구해두었어요. 변호사의 조언대로 모든 준비를 꼼꼼히 마쳤습니다. 약속 당일, 저는 일부러 소박한 차림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어요. 반면 사부인은 명품 가방과 의상으로 치장하고 나타났죠.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사부인,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네, 연락 주셔서 놀랐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레스토랑의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문을 마치고 나서 저는 작은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사실 며느리가 말한 사업 계획이 괜찮아 보여서요. 투자할 마음이 있어요. 사부인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마치 먹이를 발견한 맹수처럼 말이죠. 정말요? 우리 딸이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오랫동안 연구했거든요. 분명히 성공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은 이전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때는 돈을 빌려줬는데 여행비로 쓰고. 사부인은 손사래를 치며 큰 소리로 웃었어요. 아이고, 그건 정말 실수였죠. 이번엔 확실해요. 그리고 며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쇼핑을 좋아하긴 하지만 이번엔 제가 직접 관리할게요. 저는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물었습니다. 정말 사업 자금으로만 쓰일까요? 5천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사부인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 순간 모든 녹음 장치가 정확히 작동하기를 바랐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사업 자금은 3천만 원만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우리 딸이 좀 쓰게 해줘요. 요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이번에 보고 있는 명품 가방도 있고. 그 순간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바로 이런 증거가 필요했던 거죠. 대화를 조금 더 이어가며 추가 정보를 얻었어요. 그럼 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하죠? 걱정 마세요. 우리 딸이 잘 꾸며낼 거예요. 지난번처럼요. 사부인의 태연한 표정에 분노가 차올랐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증거는 모두 확보했어요. 사부인과의 만남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함께 수집한 모든 증거를 정리했고 최종 되면 준비를 마쳤어요. 며느리와 사부인이 정말 크게 놀랄 함정을 준비한 셈이죠. 그들을 초대하기 위해 특별한 서류 봉투를 준비했는데 그 안에는 가짜 투자 계약서와 함께 그동안 수집한 모든 증거 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아, 준비됐어? 네,
어머니, 정신적으로 힘들겠지만 이제는 끝내야 할 때예요. 거실 테이블에는 차와 과자가 준비되어 있고 벽에는 작은 카메라도 설치해 두었어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고 그 뒤로 사부인도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에서는 이미 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듯한 여유가 느껴졌어요. 들어와서 앉으렴.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어. 아들은 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부인과 며느리는 그를 보고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인사했어요. 투자 계약서 준비했어요. 내가 직접 쓴 건데 잘 살펴봐. 테이블 위에 봉투를 올려두자 며느리가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조용히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하자마자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봉투 안에는 투자 계약서가 아닌 그들의 모든 사기 행각을 담은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거든요. 이게 뭐죠? 사부인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와 서류를 함께 보더니 얼굴색이 창백해졌습니다. 뭐예요, 이게? 무슨 장난하시는 거예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기 담긴 건 그동안 당신들이 우리 가족에게 저지른 모든 사기 행각의 증거예요. 녹음 파일, 통장 내역, 거짓 진술 증거. 모두 다요. 아들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와이프, 장모님, 저희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동안 어떻게 저와 어머니를 속여왔는지 모두요. 며느리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졌고 눈물이 그녀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반면 사부인은 급격히 방어적인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이게 다 무슨 음모예요?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거냐고요? 음모가 아니라 진실이에요. 당신들이 직접 한 말, 직접 저지른 행동들이죠. 이때 현관문이 열리면서 변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에 두 사람은 더욱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의 증거를 검토했고 충분히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부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우리 딸을 협박하는 거예요? 가족 간의 일인데 변호사는 왜 끌어들이는 거예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사기는 가족 간이라도 범죄입니다. 특히 수천만 원대의 금전적 피해가 있는 경우엔 더더욱 그렇죠.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며느리는 흐느끼기 시작했고 사부인은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이 긴 악몽이 끝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사부인과 며느리가 증거들을 보고 충격에 빠진 그날 밤 이후 아들은 깊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 앉아. 무슨 일이야? 아들의 얼굴은 밤새 잠을 설친 듯 핏기가 없었습니다. 소파에 앉자마자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어제 밤 이후로 계속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저 이혼하기로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들으니 현실감이 다르게 느껴졌어요. 정말 그렇게 결정한 거니? 충동적으로 결정한 건 아니고?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관계가 틀어지고 있었어요. 단지 저만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이번 일은 마지막 결정타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그의 결정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가족의 분열은 언제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때로는 필요한 선택일 수도 있죠. 어머니가 반대하시면 다시 생각해 볼게요. 아니야. 네 행복이 가장 중요해. 네 결정을 존중할게.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서류 봉투를 열어 이혼 관련 서류들을 꺼냈어요. 변호사와 이미 상담했어요. 그녀가 재산 분할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을 거래요. 특히 사기 혐의가 입증된 상황에서는요. 저는 서류를 흘낏 보며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네 결정에 대해 알고 있니? 아직이요. 어제 집에 돌아가지 않고 호텔에서 지냈거든요. 오늘 저녁에 만나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아들의 표정에서 결연함이 느껴졌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로 한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에 묵직한 짐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도 보였어요. 사부인은 어떻게 할 거니? 그분도 이 모든 일에 깊이 관여했잖아. 장모님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와이프에게도 분명히 말할 거예요. 이 모든 상처와 거짓말이 회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작은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니는 모습이 보였어요. 삶은 계속 흘러가고 우리도 이 아픔을 딛고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능했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으로서 아무것도 알아채지 못했다니. 자책하지 마. 넌 항상 최선을 다했어. 사랑이 때로는 눈을 멀게 하기도 하는 법이야. 아들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해요. 회사에 집중하고 제 삶을 되찾을 거예요. 저는 그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힘든 결정이었지만 이것이 아들의 행복을 위한 길이라면 저는 그를 지지할 것입니다. 가족의 상처는 깊었지만 이제 치유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아들의 이혼 결정 이후 저희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조사가 시작됐어요. 사건이 접수된 지 일주일 후 담당 형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형사입니다. 김 여사님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사건과 관련해서 연락 주신 건가요? 네. 사기 혐의로 접수해 주신 건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 조사 과정에서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는데 직접 뵙고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사의 목소리에서 뭔가 중요한 발견이 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했고 박 형사는 우리를 조용한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건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었어요. 저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동안 당한 일도 충격적이었는데 다른 피해자들까지 있다니. 다른 피해자라뇨? 어떤 의미인가요? 박 형사는 테이블 위에 몇 장의 서류를 펼쳤어요. 각기 다른 사람들의 진술서처럼 보였습니다. 며느님의 전 남편 가족 그리고 사부인의 전 사위 가족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더군요. 병원비나 사업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수법이었어요.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자리에 깊숙이 주저앉았어요. 이게 정말이에요? 그럼 제가 결혼한 것도 계획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부인의 경우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는 게 패턴화되어 있었어요. 딸의 결혼을 이용하는 방식으로요. 저는 충격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단순한 거짓말이나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된 결혼 사기였다니. 아들이 그저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럼 우리 아들은 네. 아마도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경우도 비슷한 패턴이었어요. 재력 있는 가정의 자녀를 노리는 수법이었죠. 박 형사는 우리에게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함께 대응하면 더 강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원하신다면 연결해 드릴게요.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상처가 보였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진실을 모두 밝히고 싶어요. 경찰서를 나오는 길, 아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차에 타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그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 여자가 정말 저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의 말에 제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이 이런 결말을 맞이하다니.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여 주었어요. 이제 알았으니 더 큰 피해는 막을 수 있어. 넌 잘못한 게 없어. 법적 절차가 진행되던 중 법원에서 첫 공판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날 변호사는 오전 일찍 저희 집에 찾아와 최종 전략을 논의했어요. 아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겪는 법정 싸움이라 불안해 보였죠. 긴장하지 마세요. 증거가 확실하니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그래도 직접 며느리와 사부인을 법정에서 마주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해요. 변호사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들을 안심시켰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그런 감정을 느껴요.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이 과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함께 이겨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법정에서 그들을 마주했을 때 제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면 어떡하죠? 괜찮아. 내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야. 다만 변호사님 말씀대로 우리의 목표는 진실을 밝히는 거니까 그 점만 기억하면 돼. 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것을 실감했어요.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죠. 법원에 도착하자 긴장감이 더 고조되었습니다. 어머니, 들어가기 전에 잠깐만요. 왜? 무슨 일이니? 아들은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나면 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새 직장도 알아보고 있어요. 서울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시작하고 싶어요. 그의 말에 순간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새 출발을 원하는 아들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래, 그게 내게 좋은 선택이라면 지지할게. 어디든 갈 수 있어. 법정 입구에 도착하자 이미 몇몇 기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기 사건으로 밝혀지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거죠. 변호사가 우리를 안내하여 조용한 대기실로 들어갔어요. 곧 시작됩니다. 다른 피해자 가족들도 이미 와 계세요. 대기실에서 만난 다른 피해자 가족들의 얼굴에서 우리와 같은 상처와 분노가 보였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 아들에게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이진우라고 합니다. 5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했습니다.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는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아집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서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법정에 입장하기 직전 복도 끝에서 며느리와 사부인이 변호사와 함께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만 사부인은 당당한 걸음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우리와 눈이 마주치자 사부인은 잠시 멈춰 서더니 곧 차갑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니? 네, 어머니. 이제는 괜찮아요. 진실이 밝혀질 테니까요. 법정 문이 열리고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의 말처럼 증거는 확실했고 다른 피해자들의 증언도 더해져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어요. 며느리는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사부인은 끝까지 자신의 관여를 부인했습니다. 결국 며느리와 사부인은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며 아들의 표정이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 했어요. 법정 싸움이 끝난 지 6개월 후
아들은 새로운 삶을 찾아 지방으로 이직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떨어져 지내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추운 겨울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방문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돌아와 있었어요. 어머니, 반가워요. 많이 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밖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운전하기 힘들지 않았니? 아들은 짐을 거실에 내려놓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안의 익숙한 풍경이 그에게 안정감을 주는 듯했어요. 괜찮았어요. 새 차가 눈길에도 잘 달리더라고요. 어머니는 건강해 보이시네요. 저는 부엌으로 향하며 대답했습니다. 요즘 수영을 시작했거든. 아침마다 동네 수영장에 가는데 정말 좋더라. 따뜻한 차를 준비해 거실로 돌아오니 아들이 창가에 서서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그 모든 상처를 지나 이제는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아들은 소파에 앉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가 돌아와 있었어요. 새 직장에서 해외 지사로 발령이 났어요. 싱가포르로 6개월 파견 근무를 가게 됐습니다. 그 말에 기쁨과 동시에 약간의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더 멀리 가게 된다는 생각에 섭섭했지만 그의 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확실히 새 직장은 마음에 드나 보네. 아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정말 좋아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동료들과도 잘 지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이제는 그 일에 대해 계속 생각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 일이라는 표현에서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느껴졌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진 것 같아 마음이 놓였어요. 법원의 판결로 며느리와 사부인은 집행유예와 함께 배상 명령을 받았고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일부 손해배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도 요즘 어떠세요? 혼자 지내시는데 외롭진 않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새로운 취미도 생기고 동네 봉사활동도 시작했어. 젊은 시절에 못해본 일들을 이제 하고 있는 셈이지. 거실 창밖으로 봄날의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을 딛고 우리 가족은 새로운 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상처를 통해 우리는 더 강해졌고 지혜로워졌습니다. 이 모든 경험을 통해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것이 늘 옳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단호한 선을 그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신뢰는 천천히 쌓되 금전 문제는 언제나 명확하게 증거를 남기며 처리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 상처받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그로부터 무엇을 배우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